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분양가 통째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주택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강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일단은 예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군요.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논의 방안을 그리고 논의를 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또 내용과 언제쯤 이걸 발표할 건지 시기, 언제쯤 시행될 건지에 대한 얘기도 담길 예정인데요. 당정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올라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는 배경으로 이렇게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서울 집값이 이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서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이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뒤에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내용들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지난달 초 35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추가 대책을 뽑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이 조금 일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강남권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이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신축 매매 가격의 분양가가 이 배로 뛰는가 하면 이 작년의 최고가를 다시 기록하는 그런 사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신규 공급이 다시 감소하게 돼서 다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1,700조 원을 육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66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1,670조 원가량의 전체 부동산 대출은 1년 새 7.7%가 늘었는데 명목 GDP 증가율 1.2%와 비교하면 6배 이상 빠릅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002조 원으로 집계됐고 기업 부문 규모는 667조 원 부문으로 전체 한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이 아파트 입주와 분양이 예정돼 있다며 이 향후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의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가계 부동산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된 모습이라면서요. 네, 이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이 받는 부동산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자를 포함한 기업보다 이 3배 정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계보다 기업의 부동산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은은 기업 부문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가계 대출 규제가 증가하면서 이 은행들도 기업 대출 쪽으로 이렇게 좀 영업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